이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이 이른바 뭐 불법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아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반면에 네. 또 한 사람 한동훈 이 법무장관 후보자는 네. 그런 도덕성 시비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 인물로 이렇게 부각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여러 논평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오늘 마침 그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한동훈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오랜만에 그 보는 얼굴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라디오 프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은 강요인선 중 한 후보자뿐인 것 같다. 라고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죠. 4번씩이나 좌천 인사를 받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남은 것을 보면 법무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덕담 내지는 격려의 얘기를 했죠. 4번이나 좌천을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았다. 예, 마치 누굽니까? 자신의 보스인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습니까? 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추미애, 박범계, 청와대의 집요한 옷 벗기기 이 시도가 있었죠. 무려 그것도 4번 뭐 숫자가 겹칩니다만은 4번의 이 옷을 벗기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행정법원에 제소를 하고 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4번의 자기를 그렇게 발로 차서 내보내려고 하는 시도를 꿋꿋이 버텨서 물론 버틸 때마다 정치적인 중량감은 올라갔죠. 결국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급기야 대통령의 당선까지 됐는데 상당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4번씩이나 자천 인사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청와대의 주인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지금 후보자는 검찰 생활을 하면서 거의 한 몸이다시피 이 동지다시피 이렇게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의 분신이 한동훈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라인, 그렇죠. 윤석열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지금 후보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리틀 윤석열이다. 아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 얘기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남 그렇게 칭찬을 하는 분은 잘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잘 아다시피 아주 남을 좀 비판을 했으면 했지 이렇게 비판이 더 익숙한 분이죠. 띄워주는 분은 아닌데 아주 엄청나게 김 위원장의 언행으로 보면은 아주 띄워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별의 순간이 왔다고 그렇게 띄워줘가지고 그게 하나의 기폭제가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띄워줬는데 이 보면은 두 사람이 뭐 윤석열 당선자도 뭐 구속하지 할 정도로 그런 인내심이랄까, 뭐 집요한 내공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인 정말 어떻게 보면은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당한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뭐 지방으로 뭐 대구 고검으로 어디로 이렇게 대전 고검으로 쫓겨다녔고 참고로 얘기하면 고검은 사실 수사권이 없는 것이죠. 1심에서 올라온 걸로 한 거니까. 거의 뭐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삶의 궤적이랄까 그런 것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마침 그 송욱은 교수라고 원래 서울대 교수였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죠. 지금은 포스텍 아마 석자 교수로 있는 것 같아요. 퇴임은 하셨을 겁니다. 퇴임했으니까 이제 석자 교수로 가 있겠죠. 중앙일보다 칼럼을 썼는데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아마 이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그 비판. 네, 검수완박과 한동훈은 이게 오버랩을 했더라고요. 예, 저도 그러니까요. 아침 새벽에 입었는데 예. 유배형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했듯이 4번의 자천성 인사를 겪었다라는데 유배를 갔다고 표현한 거고, 예. 에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제 한동훈 얘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글래디에이터도 나오고, 하여튼 오늘 이 읽어볼 만한 또 칼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을 글래디에이터. 네. 이 검투사를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검투사입니다. 검투사. 로마 시대 네. 그 호랑이하고 싸워가지고 검투사가 호랑이를 죽이면은 자기가 살고. 탈출할 수가 있고, 대부분은 근데 10명 중에 8, 9명은 다 호랑이 밥이 됐다고 하는데, 예. 검투사라는 게 그만큼 이제 왕족들의 그 놀이에 희생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검투사는 죽게 아니면은 까무러치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죽느냐 사느냐 두 가지 맞습니다. 길뿐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송옥은 교수가 볼 때 이 한동훈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투사로 내보낸 거고 그 검투사 호랑이가 지금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주행하고 있는 민주당. 집권 뭐 검수완박뿐만 아직까지는 아니라 여당이죠. 네. 뭐 앞으로 적어도 최소한 2년간은 172석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꼭 잡고 손목까지 잡아가지고 뒤에 흔들어낼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최선봉장으로 지금 검투사로 그렇습니다. 한동훈을 선택했다. 법무부 장관이랑 칼만 하나 쥐어지고 이제 나가서 자기가 죽든 살든 이제 그런 참 재미있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을 테지만요. 거기 아주 박진감 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호랑이와 맞닥뜨린 그게 바로 검투사인데, 바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이란 칼을 쥐어지고 이제 거대 172석의 집권 여당, 이제 곧 야당으로 뭐 바뀝니다마는, 이제 야당을 상대로 과연 그 진지에서 살아날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그 검투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 한동훈을, 어느 사람도 예상 못하는 한동훈을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여권 민주당과는 아주 대립각을 세워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딱 법무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172석, 여소야대에서 172석이라는 그 의석, 힘의 멱살이 잡혀갖고 끌려다니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네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걸 끊어라. 네.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는 순화시켜갖고 정면 돌파다. 네. 이러지만 그렇죠. 이번에 한번 이렇게 멱살이 끌려서 잡혀가면은 계속 2년 동안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당선인의 어떤 뭐 일종의 결연한 의지랄까? 의지 표명과 선전포고라도 볼 수 예, 있죠. 그렇죠.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면 강대강으로 우리도 한다라고 예. 하는, 뭐 일각에서는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제 강대강으로 하면은 이 집권 초기부터 상당한 내상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저쪽에서 검수완박이라든가 양보할 기세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에서는 윤 당선인도 별다른 카드가 없는 것이죠. 강대강으로 해서 정말 글래디에이터가 딱 맞는 표현입니다. 사자를 죽이면은 그 우리에서 이 검투사는 살아나올 수가 있고, 사자에게 밥이 되면은 당연히 죽게 되는 것이니까, 윤 당선인도 이거 172석이 정말 마저 2년 내내 발목을 잡겠구나 하는 그 위기감부터 생각을 하고 한동훈 카드를 진작부터 일찌감치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네요. 많이 이제 얘기가 흘러나옵니다만은, 다른 이 장관 후보들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그 법무부 장관 후보는 서울의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 서부지검장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병렬식으로 하는 걸로만 그 하마평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유력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번 이로 검색을 해보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법무부 장관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잘 압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일찌감치 마음속으로는 한동훈 카드를 준비를 했었다라는 게 이제 거의 정설처럼 나오는데, 그저께 권성동 의원도 거기서 숟가락을 하나 넣었더군요. 예. 자기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강릉에서, 강릉이 둘이 친구지 않습니까? 예, 친구죠. 그럴 때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저런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왔답니다. 뭐 술 한잔 하고 있겠죠. 둘 다 술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 아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예, 그러니까 권성동은 그냥 둘이 친한 사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흘려들었군요. 예, 그런데 진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현에 딱 되니까 옛날 강릉에서 나하고 술 먹다가 한동훈 얘기를 했지. 그게 이제 본인이 권성동 그 의원이 한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는 연기를 못했는데 실제로 발표를 하니까 몇 달 전에 했던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이제 물론 뭐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깊숙한 얘기까지는 안 왔다. 뭐 약간의 또 일종의 뭐 자기 과실일 수도 있지만 일찌감치 한동훈 카드는 윤 당선인 머릿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정설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 당선인이 한동훈 후보자한테 그런 정치적 의미를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안 했으리라고 보고 두 사람은 이심전시로 눈만 깜빡거려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훈 후보자는 다른 장관들은 국회 청문회 앞두면은 좀 조신하게 몸가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말도 좀 아주 그야말로 로키로 딱 몸을 사리는데 지금 그렇죠? 한동훈은 거침없는 언사를 쓰고 있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언사예요. 정치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그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야반도주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야반도주라는 말을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수사검사의 워딩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정치로 그것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획된 그 발언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 이제 요새 우리가 시중에 시쳇말로 한동훈이 나중에 정치를 할까 말까 이런 내기를 한다면서요. 또 정치를 하면은 또 제2의 윤석열이 될까 말까 이런 거 이제 심시풀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야반도주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장관 내정을 할 때에 기자들이 질문하는 그런 그 워딩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게 단지 관료 냄새가 난 검사의 워딩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자, 검수완박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아직 장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기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이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 좀 거칠게 표현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저질러야 될 악법이다. 라는 걸 규정을 했죠. 상당히 준비된 멘트입니다. 그 정도면은. 그러고 또 이 화살을 그 검수완박의 악법의 화살을 국민께 돌리는 그런 또 정무적인 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 이건 우리 검사들을 죽이는 법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 그것도 사실 정무 감각이 좋다고 할 수가 없는데 말을 쭉 보면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최대한 피해자입니다. 그 국민들을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검수완박을 기필코 저지를 한다는 말, 기필코라는 말, 저지, 국민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그렇죠. 그 수사검사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트레이닝이 됐다, 훈련이 됐다. 그러고 본인의 정치 지향점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요건 아직 확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는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직을 벗고 총장 옷을 입고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약 한 3개월 정도 이 공백 기간이 있을 때 많은 원로리들이라든가 정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조언을 구하러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우리 윤 청장이 스타일이 좀 보스 기질이 있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본인은 아마 정치를 해야 되겠다 100% 확신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는 그렇지 않고 정치는 한동훈이죠 라는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 얘기를 자꾸 이제 하니까 정치 스타일은 저가 아니고 한동훈이죠 얘기는. 바로 이제 그런 얘기 두 번째 얘기는 특정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만큼 한동훈은 이 지금 내정자는 이제 고등학교는 또 서울입니다. 현대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원적은 또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
그런 세계 언제부터 정치적인 그런 야망을 키웠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이 정치적인 수사의 정치는 결국은 뭐 말의 과학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야심은 굉장히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지금 한동훈 후보자는 뭐 민주당에서는 낙마를 시킨다고 하지만 뭐 총리는 인준을 국회에서 해야 하니까 본회의 투표를 그렇습니다. 해서 하지만 네. 장관은 뭐 그냥 시키면 되죠. 청문 보고서가 예. 채택이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장관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 약 20여 명을 그냥 시키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동의를 안 해줘도. 아마 30명이 넘었을 30명이 겁니다. 넘었나요? 예. 아무튼 참 많이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온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죠? 반드시 뭐 한동훈은 입각을 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예, 얘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지금 한동훈은 장제원 비서실장은 칼 대신 펜을 쥐어주었다 그러는데 예. 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강한 권한을 쥔 어떻게 보면 칼을 다시 쌍칼을 쥐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그 기능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 법무부로 장관. 옮겨갑니다. 그럼 검찰의- 공직기강이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인사검증 문제들이. 제일 큰 게 그게 제일 힘이 센 거 아닙니까? 검찰의 인사권이라는 거는 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거는 참 무기인 것이죠. 예. 네, 그렇죠. 또 하나는 또 상설특검이 있어요. 맞습니다. 상설특검을 언제든지 해서 대장동 비리 검수완박 다 하더라도 상설특검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거기에 뭐 중수청이라든가 뭐 특별수사청을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이 검수완박에 뺏은 그 수사권을 거기 넘겨주더라도 그 청을 뭐 일각에서는 공수처처럼 독립기관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건 조금 행정법 체계상 맞지가 않고 예. 궁극적으로는 자기들도 지금 내놓은 법안에 보면은 네. 법무부 장관 산하로 가게 되어 있어요. 법무부 장관 산하로. 아하, 예. 특수청이 네. 자기들이 이제 집권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뭐 그렇게 만든 법이건데 예. 그러면은 그게 한동훈 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검찰권 한동훈 뺏어가지고. 밑에, 결국은 한동훈이 거기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밑에 산하기관이 되는군요. 그렇죠. 경찰청이 행안부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특수청이라든가. 예. 네. 지금 검찰은 장관이라도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도 검찰총장 한 사람만 가지고 거기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개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한되어 있는데 특수청이든 중수청이든 자기 밑에 오면 바로 지시를 하면은 그렇겠네요. 네. 이건 완전히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소불위의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군요. 그러니까 쌍칼이 아니라 뭐 세 칼, 네 칼을 쥐고 네. 있다니까요. 민정수석이 없어지면서 법무장관의 그런 권한과 파워는 뭐 이전보다 훨씬 더 그렇게 상당히 앞으로의 이 전개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그게 뭐 그렇게 중수청이랑 그렇게 올지 안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장관을 하고 나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그런 DNA가 많아요. 예. 또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한테 그 중앙지검이라든가 이제 칼잡이 그만하고 펜을 잡으라 하는 것은 너 장관만 하고 끝나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그렇겠죠. 같아요. 보니까 당신은 정치적인 DNA가 많으니까 정치에 대한 어떤 재능이라든가 탤런트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 그 분야에서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맞습니다. 줘야 기회를 주는 테이크업이 것이죠.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한동훈 그 법무장관을 내정을 한 거에서 떠오르는 또 인물이 바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지방자치발전연구원이라고 연구원에 조그맣게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노무현에게 바로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그 장관직을 줍니다. 그건 비단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준 게 아니라 대권을 위해서 기회를 준 것이죠. 예, 장관부터는 사실 이제 자기가 크는 겁니다. 장관까지 시키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또 무슨 부총리를 시키고 청리를 이거는 아닙니다. 장관까지 기회를 주면은 이제 본인이 큰 건데 노무현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정말 기회를 얻은 것이죠. 용이 승천을 하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잘할 수 있는 한동훈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법무를 주면서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저는 노무현과 그 당시의 상황과 자꾸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아무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매우 이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다. 정말 그러니까 뭐 행정부 내에서 뭐 부총리도 하고 뭐 총리도 할 수도 있지만 2024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장관이라는 게 되게 1, 2년 하면 끝 아닙니까? 예, 맥시멈 그렇기 2년이죠. 때문에 얼마든지 한동훈은 여의도 정치로 이렇게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진입할 경우 지금도 남바 투맨이라는 말도 나오고 황태자라는 말도 나오고 야당에서는 예. 소통력이다, 뭐 후계자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입지랄까 이것을 넓힐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매우 크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동훈을 자꾸 팰수록 과거 YS나 DJ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권력한테 맞으면서 컸거든요. 네. YS도 DJ. 맞으면 말로서 정치적인 자산이 자꾸 쌓이는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습니다. 예. 추미애 박범계한테 얻어 맞으면서 커버렸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뒤에는 물론 뭐 문재인이라는 권력이 있습니다만 YS 뭐 DJ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한동훈을 팰수록 저는 한동훈 키워주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의 딜레마가 거기서 딜레마예요. 나오는 거죠. 예. 예. 자, 이거를 우리가 윤석열 키워주듯이 지금 한동훈을 계속 저렇게 코너로 몰고 공격을 하면 172석을 앞세워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또 쓰러뜨리려고 할수록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인이 구석에서 무럭무럭 커갖고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꽤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딜레마의 그 요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김종인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검찰 떠난 사람인데 민주당이 뭐 조국 수사 외에는 별로 척진 게 없지 않느냐 한동훈하고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네. 전 당이 달라들어서 그렇게 싸우느냐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한동훈 키워주려고 작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무시작전으로 가야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이 한동훈은 앞으로도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네. 온 국민의 관심에 아주 최중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신드롬 현상이 맞습니다. 나고 있어요. 저는 금요일 날 첫 출근할 때 그의 첫 그 발언을 보고 저도 사실은 이게 작심하고 나온 발언이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간파를 했는데 그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는 야반 도주를 하려고 하느냐. 예, 이거는 뭐 기자들이 물으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준비된 멘트인데요. 야반 도주라는 아주 강력한 워딩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가 이 정치적인 자산을 지금 이제 차곡차곡 쌓고 있는 그런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도 그때 검수완박 추진을 하고 막 밀어붙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기 직전에 대구를 찾아갔잖아요. 지금 방문을. 그때 한 게 이거 검수완박 이렇게 하면은 부패 완판이 된다. 딱 그 한마디로 맞습니다. 예. 아주 그냥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올라와서 딱 사퇴해서 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의 야반 도주 딱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좀 지켜보십시다. 네. 아주 그렇죠. 흥미진진하게 맞습니다. 예.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